이번 영상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발자가 갖춰야 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역량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인터넷 시대가 도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떠들썩했었고 인터넷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인터넷 시대에 정말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당연히 개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는 개발자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코딩 실력이 뛰어나야 했어요. 그래서 그 서점 같은 데를 가서 서점에서 이따만한, 그러니까 거의 뭐 웬만한 아이들 손바닥을 쫙 펼친 것 같은 그런 두께의 아주 두꺼운 그런 책들을 사가지고 거의 막 바이블 마냥 거의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것들을 공부를 하곤 했었죠. 그리고 이때 그 디버깅 실력도 이제 길러야 했었는데, 그 디버깅을 또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주어지는 디버거를 그냥 기본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딩을 하다가 좀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자료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그냥 책을 찾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점을 가면은 사람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앉아가지고 혹은 서가지고 책을 읽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요. 지금은 서점 가면은 다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해서 가만히 서 있는 사람보다는 계속 돌아다니죠. 이것저것 서점에서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많이 파니까 이것저것 자꾸 구경 다니고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서점을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하도 그냥 통로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아서 지나다니기가 힘들 정도,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거의 책을 통해서 실력을 키웠었고, 그리고 그 책에서 자료를 찾아야만 했었고, 그래서 책을 정말 잘 활용을 했었죠. 책에 그 인덱스라고 그래가지고 뒤에 그 키워드들 나와 있는 것들을 정말 10분 활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버깅 과정도 그렇지만 코딩을 도와주는 그 툴들도 이때는 굉장히 사실 좀 허접한 그런 툴들을 사람들이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메모장 갖다 쓴 수준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실력을 키워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인터넷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검색을 잘해야 된다라는 그때 움직임이 일었었어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2025년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죠. 지금이 2024년 말이니까. 그 검색을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서, 뭔가를 내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한다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대 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었고, 근데 이 검색을 사람들이 그래도 정말 잘해야지 일 처리를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너도 나도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때 컴퓨터 학원 붐이 일었었고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순수 코딩 실력은 여전히 이때도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이 많이 주목은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인터넷이라는 거에 대해서 익숙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코딩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자료를 찾을 때도 여전히 책을 통해서 많이 찾지만 이제 특히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컴퓨터를 많이 이제 만지는 사람들이니까 인터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려는 시도를 이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 이때 당시엔 거의 뭐 춘추전국 시대죠. 이것저것 소위 말하는 포털 사이트들인 건데 사실은 거기서 검색을 많이 했었고, 또 이제 그 PC 통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뭐 채팅방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또 그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때 검색을 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지, 어떤 TV 프로, 오락 프로 혹은 뭐 예능 프로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무슨 퀴즈 대회를 하는 것처럼 검색 대회가 TV 프로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일반 시민이겠죠. 뭐 대학생들도 나오고 시민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주어진 어떤 문제를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회자만 갖고 있고, 사회자가 자, 이것의 값은 무엇일까요? 뭐 이런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정의를 찾아주십시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전문가들이 이미 답은 알고 있겠지만, 그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 바로 말을 한다고 그게 퀴즈를 맞춘 걸로 취급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퀴즈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내야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다양한 검색 엔진들이 존재하던 시기라 가지고 검색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떤 검색 엔진이 좋은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더 빨리 정보를 찾을 수가 있었던 시기예요. 지금처럼 우리는 뭐 검색한다고 그러면은 다 거의 똑같은, 거의 세계적으로 딱 유일하다시피 그 검색 엔진을 쓰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때는 검색 엔진 혹은 포털 엔진, 포털 사이트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았던 시기라서 이것저것 여기서도 검색해보고 저기서도 검색해보고, 똑같은 검색어를 약간 바꿔서 다르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다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오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검색을 하는 그 실력을 키워야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존의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책에서 자료를 찾는 걸 잘하는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책뿐만이 아니라 이런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롱런을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된 거예요. 또 디버깅 툴도 마찬가지예요. 디버깅 툴도 나날이 발전을 해서 인터랙티브하게 좀 더, 그리고 사람들이 다루기 편하게 휴먼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람이 컴퓨터를 접했을 때 그 인터페이스를 신경 써서 만든 그런 디버깅 툴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 뭐 디버깅 관점에서만 그게 좋아졌겠습니까? 코딩을 도와주는, 프로그래밍을 도와주는 그 개발 환경, 또 이제 통합 개발 환경 형태로 이제 점차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딱 요 시기였습니다. 자,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롱런을 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량이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그럼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금 이 시점에는 어떻게 그 역량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때 이 생성형 AI는 우리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답을 바로 찾아줍니다. 또 문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생성해 주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코딩까지도 어느 정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우리가 개발자로서 롱런을 하기 위해선 어떤 능력을 이제 갖춰야 할까요? 기존에는 이제 생성형 AI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다 검색을 하던 시기니까 그 검색하던 시기의 필요한 역량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앞장에서와 똑같은 내용이죠. 순수 코딩 실력 필요하고, 디버깅을 하기 위한 능력, 뭐 자료 찾는 능력, 설치 엔진을 사용해서 자료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생성형 AI가 도래한 지금부터는 변화가 될 거다. 특히 이제 디버깅과 같은 경우에도 디버깅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딩을 도와주는 AI를 통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나 코딩 잘한다고 그냥 순수하게 그 맨땅에 헤딩하듯이 디버깅 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디버깅을 계속 하시게 되면은 점차 이제 도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딩 AI들은요, 디버깅 기차게 잘해줍니다.
코드를 일부를 딱 넣어주면 그 부분의 문제를 기차게 잘 찾아내줘요. 특히 이제 개발자들은 야근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고, 그 버그가 존재하는 코드를 보고서도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문제를 잘 찾지 못하는, 마치 이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그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딩 AI는 지치지 않잖아요. 얘는 뭐 밤 늦게 한다고 얘가 뭐 피곤하다고 답을 안 주고 그러는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나의 디버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응을 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도 자료를 이제 서치 엔진을 통해서 찾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해요. 기존에도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책으로 자료를 찾았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결국에는 서치 엔진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그럼 그 다음은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서치 엔진에서 없으면 그때서야 혹시 이제 서치 엔진에 등록되지 않은 그런 아주 오래된 문헌 같은 것들은 서치 엔진에서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문헌을 찾기 위한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가가지고 찾아야겠죠. 책 자료를, 서적을 찾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거예요. 자료를 찾을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검색 엔진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질문을 하면 곧바로 답변을, 앤서를 해주는, 퀘스천을 날리면 바로 앤서를 해주는 소위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들, 챗 GPT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그런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기차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이때 저는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기차게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퀘스천 앤서링 시스템을 만 쓰면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냥 해결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언제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서치 엔진도 완벽한가요? 얘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치 엔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우리가 연습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QA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한 것을 얘가 답변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래서 이름을 정말 말 그대로 기차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롱런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대가 변하더라도 계속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 코딩 실력입니다. 이 코딩 실력은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기 전과 후에도 동일하게 필요가 했었고, 생성형 AI가 우리 시대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결국은 순수 코딩 실력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그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또 분도 그렇게 말했죠. 자기 조카는 그 프로그래밍 학과를 전공하지 않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걸 듣고 또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기에, 그 이유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는 알기에, 그래서 고개는 끄덕끄덕 했을지는 몰라도 가슴으로는 공감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서치 엔진이 QA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정말 내가 원하는 자료를 잘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정말 말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치 엔진에는 정말 익숙해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이제 QA 시스템을 써보게끔 한번 하고 서치 엔진을 한번 써보게끔 했을 때 과연 어느 걸 사용했을 때 원하는 자료를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게 될까요? 분명 서치 엔진일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QA 시스템에 더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을 이제 순수 코딩 실력에 대한 내용으로
이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을 투영을 시켜보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생성형 AI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뭐 게임 만들어줘, 여기 코딩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그거를 뭐 짜주기는 하겠죠.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어떤 위험한 부분, 보안상 위험한 부분, 혹은 어떤 내가 그 원했던 부분이랑 살짝 다르게 되어 있는 부분, 어떤 프로그램상에 존재하는 오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게 될까요? 얘가 완벽한 애인가요? 서치 엔진이 완벽한가요? QA 시스템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얘가 정말 완벽하면야 뭐 게임 끝난 거죠. 근데 얘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완벽해질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쓸 때 더더욱 순수 코딩 실력이 높아야 얘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고 어느 부분은 잘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 코딩 실력은 여전히 계속 중요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성형 AI가 그 프로그래밍 하는 그 과정, 그 개발 생산성 향상이 되게끔 해줄 수는 있으나, 없던 코드가 생기게끔, 내가 그냥 갑자기 뭐 집이 생겨라 하면 집이 확 생기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생성형 AI를 쓰면 어차피 코딩 다 해줄 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순수 코딩 실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학년일 때에는, 대학교에서 저학년일 때에는 생성형 AI에 의존을 하지 말고, 얘는 쳐다도 보지 말고 얘는 어떤 애구나 라는 것만 그냥 알고 있고, IDE 상에서, 통합개발 환경상에서 최대한 코딩을 도와주는 AI는 되도록 사용을 하지 않은 채 순수하게 밑바닥부터 디버깅, 부시대방적인 방식으로 디버깅도 하시고 코딩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후에 나중에 고학년이 되셨을 때, 3학년 2학기부터 해서 뭐 4학년 졸업하기까지, 그때쯤 됐을 때에는 뭐 인턴십도 가셔야 되고, 또 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코딩 테스트 같은 것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 코딩 AI나 QA 시스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코딩 테스트는 사실 대부분은 이런 그 생성형 AI나 인공지능 도움을 받지 않고 테스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능력이 일단 중요한 것인데요. 근데 이런 능력만 갖고 있고 또 생성형 AI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디버깅이나 자료 찾는 부분에서 지식이 전무하다, 그런 경우는 또 곤란해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부터 4학년에 해당이 되는 고학년 때에는 이제 이 탄탄한 기본 코딩 실력을 바탕으로 이런 코딩 AI를 통한 디버깅 능력, QA 시스템을 통한 자료 찾기 능력을 잘,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